낚시 정보 흐르는 줍시 셀피싱 화이팅! 파이팅! 낚시 장비 중고 거래는 셀피싱.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대구에서 노맨이라는 샵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주식에서 도요의 메인 스텝이기도 하고 그리고 MLF 프로이면서 한국 스포츠 피싱 협회의 이제 프로이기도 합니다. 예. 제 고향이 경상북도 의성군인데 그 의성군의 위치가 낙동강의 중상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 앞에 강이 있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부터 붕어 낚시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낚시가 그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뭐 중간에는 취미였지만 지금 이제 직업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예. 자, 저희 나라에서 이 프로 토너먼트가 시작됐는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9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21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한 25, 6년 정도 넘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크게는 이제 4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MLF가 있고 지금 제가 여기 이제 내일 시합을 하는데 그 다음에 한국 스포츠 피싱 협회가 있고 LFA가 있고 KB라는 단체가 있는데 자, 이 4개의 단체에서 이제 필드를 조금씩 달리하면서 토너먼트를 이제 했는데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토너먼트 입문한 지가 1999년도거든요. 99년도니까 지금부터 23년 전이었죠.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제 그 전에 한 95년도부터 처음 베스 낚시를 접하게 되고 나서 이제 필드를 가보니까 낚시하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또 잘 잡히고 그때만 해도 필드 많이는 없었지만 잘 잡히고 해서 그러다가 우연찮게 보니까 98년도에 잡지에 보니까 베스 이게 시합이 있더라고요. 아, 저기 가면은 무조건 내가 1등 하겠구나. 이게 내가 이렇게 낚시 잘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토너먼트를 하게 된 거죠. 대부분 단체에서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고요. 그 자격 요건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정한 보트 트레일러 면허가 있어야 되고 보트가 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트레일러가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이제 그 3가지 요건 사항만 갖춰지면은 자가 보트로 해서 프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년자에 한해서.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직업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샵을 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되고 또 조구사 스텝 여러 가지 조구사 스텝을 하고 난 뒤로는 이제 변화라는 거는 이제 낚시가 생활화 돼 버리고 뭐 눈 뜨고 잘 때까지 이게 온통 낚시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고 뭐 낚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일상이 돼 버리는 거죠. 그 전에 취미로 할 때는 사실 본업이 따로 있을 때는 본업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은 본업이 낚시다 보니까 이제 이 본업에 충실하는 게 낚시를 많이 하는 게 충실하는 거거든요. 예. 대부분 뭐 토너먼트 시합을 하면은 성적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이제 성적에 연연해서 이게 뭐 그런 생각은 거의 잘 안 들고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환경적인 외적인 요인으로 뭐 이 낚시 외적인 요인으로 해서 힘든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뭐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협회의 일원이나 임원으로서 그 이제 협회를 구성하고 나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뭐 그런 것들에서 이게 스트레스 받을 때는 좀 아이고 좀 쉬었으면 싶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예. 이제 그 전에 사실 저는 이제 미국 대회를 몇 번을 참가를 했는데 그 재작년에 갔던
MLF 그 FLW였죠. 그때는 FLW의 컨버랜드라는 그 호수가 진짜 넓고 길고, 이게 아침하고 저녁 기온이 한 15도 이상 막 급격하게 차이 나고, 낚시를 하면서 이렇게 이게 극강하는 기온을 볼 수 있는 게 역시 미국 땅은 넓구나. 그래서 뭐 소감, 내 자신이 좀 작아지는 느낌, 뭐 그런 거를 받고 왔죠.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 선수들이나 한국 선수들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우리가 이제 메인 필더로 하는 안동에 유명한 미국 선수가 왔을 때, 우리 이 지금 뭐 KSA나 LFA나 이게 단체에 있는 상위권 프로들하고 붙었을 때 미국 선수들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 반대로 이제 그 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충분한 연습이 되고, 이게 상황이나 패턴 파악이 끝나면은 그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은, 이 낚시라는 게 이게 다른 환경에 의해서, 내가 경험하지 않는 다른 환경에서 가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게, 미국은 노던 라지 마우스만 있는 게 아니고 플로리다 베스도 있고, 제가 갔던 컨버랜드도 3가지 종류가 있었거든요. 플로리다만 없고 스포티드, 스몰 마우스, 노던 라지 마우스가 있었는데, 스몰 마우스가 우점정으로 한 7~8%예요. 이제 그걸 타켓으로 낚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 나라에 스몰 마우스가 없잖아요. 낚시 방법도 틀리고 포인트도 틀리고 누어도 조금 틀리고, 그런 것들은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해결되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첫 번째도 현장 적응력, 두 번째도 현장 적응력이죠. 그 박셰리 선수가 그냥 1년 만에 미국 가서 성공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 이제 시드권을 얻고 투어를 다니면서 현장 적응력을 길렀기 때문에 박셰리 선수 같은 이게 선수가 나온 거지. 낚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제 우리 전문층의 선수들이 가면은 충분한 연습만 받침이 되고 몇 년 동안 그 필드 상황을 알면은 우리나라 선수들도 충분하게 좋은 성적을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왜? 옆나라의 일본 선수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아니 저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이건 뭐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한 1년 2년 정도는 모르겠는데, 이제 본업이 따로 있고, 저는 이제 나이도 나이고 이제 뭐 가정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거를 다 버리고 이거를 가서 승부를 보겠다. 왜냐면은 이게 왔다 갔다가 하면은 가능할 문제인데, 가면은 6개월 정도로 상주를 해야 되거든요. 상주를 하면은 지금 제가 하는 샵은 누가 보면 이게 안 되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그냥 뭐 왔다 갔다 해서 뭐 1년을 하라 그러면은 그거는 가능한 얘기인데, 미국 가서 살아라 그러면 못 살죠. 그거는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많이 이제 낚시로 봤을 때 좀 많이 넣어줬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른 선수들보다가 감이라고 하죠.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베스가 있는 위치 뭐 이런 것들, 감이라는 거를 이제 좀 많이 넣어주신 것 같고, 좀 덜 넣어준 거라고는 이게 이제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요즘은 이제 나이를 먹고 하니까 신체적인 조건, 이게 좀 피로도가 빨리 온다든지, 제가 원래 이제 운동선수였는데, 지금 그 옛날에 운동하던 20년 전에 30년 전에 운동하던 게 다 빠져버리고 너무 피곤해요, 요즘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야 뭐 100% 도요일이죠. 만약에 스텝을 안 해도, 저는 만약에 닐을 사서 쓰라 그러면 도요닐을 구매를 할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샵을 하면서 여러 회사의 닐을 팔아본데, 당연히 여러 회사의 닐이 장점이 다 있고 좋은 건 한데, 도요닐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내구성이라든지, 요즘 이제 디자인도 좋고 가성비라고 하죠.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프로 선수들은 로드나 닐을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이제 전용대로 다 가지고 전용대로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뭐 20대 정도 되는 로드 닐을 막
이게 고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 그 도요원 일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정말 딱 맞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로드는 이게 사실은 제가 촬영할 때는 100% 도요사 로드를 쓰지만 토너먼트 할 때는 절반 정도는 다른 로드를 씁니다. 이것도 이제 이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 다른 로드는 뭐냐면은 전용 로드래요. 크랭크베이트 전용 로드, 스피너베이트, 차트베이트, 제크베이트 이 전용 로드들은 이제 저희 스폰서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용 로드들을 뭐 사용한 편이고 나머지는 회사 로드나 회사 장비를 닐은 100% 토너먼트나 촬영할 때나 100%다 사용하죠. 왜냐면 제가 테스트를 해서 다 이게 만들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예, 이것도 옛날에 어떤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한번 했는데 저는 이제 스피너베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스피너베이트가 베스뿐만 아니고 제가 스피너베이트로 낚아본 어종이 한 열 몇 가지가 넘거든요. 그 해외 낚시를 갔었든 국내 낚시든 간에 국내 낚시도 뭐 베스를 제하고 쏘가리, 꺽지, 가물치, 메기, 뭐 여러 가지 한 6 강준치, 끄리 국내에서도 낚을 수 있는 그 어종이 한 5, 6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나갔으면은 해외 나가서도 한 그 정도 이상 뭐 보니까 한 열 몇 종류를 낚은 것 같은데 스피너베이트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필드든 어느 지역이든지 가서도 만능으로 될 수 있는 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소프트 베이트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제 쉽지 않습니까? 캐스팅 하기도 쉽고 그 중에서도 채비 소프트 베이트 중에서도 노싱크 채비를 꼭 잡아야 된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노싱크 채비가 가장 잡기가 쉬운 채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모든 낚시는 조금씩은 사실은 다 하는데 지금은 이제 베스의 바다는 타이라바하고 그냥 생활 낚시 쭈꾸미, 오징어, 문어 딱히 지금 도전해보고 싶은 낚시는 없고 도전해보고 싶은 어종들은 있는데 낚시는 없습니다. 낚시는 대부분 다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예. 지금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누어 어종으로 자, 이 어종을 잡아야만 진짜 이 대물 누어꾼에 하는 각이 이렇게 대륙마다 어종들이 쭉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존 가면 피콕 베스라든지 피라루코, 근데 피라루코는 제가 못 낚아봤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가서 몽골 쪽으로 가면 타이면 뭐 그런 종류들. 그리고 이제 이 오시아니아나 파푸아뉴기니 쪽으로 가면 블랙베스인데 블랙베스는 잡아보긴 했는데 뭐 한 3kg, 4kg 정도밖에 못 낚아봐가지고 한 20kg 정도 되는 블랙베스를 낚고 싶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어로 할 수 있는 어종이 뭐 그 정도고 또 이게 플로리다 쪽 가면은 바다 쪽에 타폰이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강준치를 10배를 튀겨놓은 그 같은 그게 또 플라이 낚시하는 누어 낚시하는 분들의 꿈의 대상 어종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어종들을 한번 낚아보고 싶습니다. 딱히 뭐 하도 지금 뭐 여러 군데 여러 나라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다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인명을 구조한 일 뭐 그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낙동강에서 낚시를 하다가 표류하고 있는 이제 조금만 늦었으면 애들이 벌써 이게 이 저체온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애기들이 그 바나나 보트를 타고 가다가 그 앞에 끌던 이 제트스키가 고장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애들은 벌써 얼굴이 파랗게 가더라고요. 그 애들 4명을 제배어 태우고 끌고 왔을 때 그게 가장 기억이 납니다. 예. 다니죠. 다니는데 원래는 사실 너무 더워서 잘 못 다니고 대부분 어떤 식으로 다니면 누어 테스트 하러 많이 갑니다. 제가 이제 뭐 수입을 한다든지 에이전시를 갖고 있던 누어 쪽에 테스트를 하러 가면서 특히 또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뭐 신형 프로그라든지 아니면은 영상을 찍을 때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가기는 하는데 그렇게 가고는 싶은데 요즘
잘 못 갑니다. 원래는 그렇게 많이 못 갔어요. 그건 전혀 없습니다. 저는요. 예, 루틴을 두질 않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어렵게 10만 동의를 해서 이제 넘었는데, 이게 지금 좀 안타깝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에요. 계류 중이고, 막 전망이 밝아야 되는데, 전망도 사실 막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10만을 너무 하다 보니까 그 10만을 해버리고 난 뒤에 동력원이 좀 떨어져 버렸어요. 그 뒤에 뭔가를 더 중요한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뭐 낚시하신 분들이 조금 지금에는 피로도도 느끼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제 주위로도 많이 하고 저도 계속 공유를 하고 이렇게 독려를 하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그 이제 10만 중에 제가 봤을 때는 한 5만 명은 진짜 낚시를 하시는 분이고, 그 5만 명은 나머지 5만 명은 낚시하신 분 주위에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즉 그 낚시하신 분 5만 분 중에서도 이제 그거 하면 끝난 줄 알고 이제 지금 그 뒤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안타까운데 꼭 이루어져야 될 과제고 문제인데, 이제 날짜도 진짜 얼마 남지가 않았거든요. 않아가지고 걱정입니다. 지금 걱정밖에 뭐 다르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 다 했는데, 자율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한다고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그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요. 이제 덧붙여서 연결해서 하는 건데, 이런 이제 낚시 금지 구역 설정과 뭐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배스 낚시는 국가에서 정한 퇴치 요정이고, 낚시를 하면서도 항상 뭔가 죄를 지은 기분, 집중한 기분을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안 들게 하면 결국은 이제 올바른 낚시 문화가 계속적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까지 연결되면은 첫째 뭐 쓰레기 안 버리고 주위 사람들 피해 안 주고, 그 누한 사람들이 정말 낚시를 즐겁게 재밌게 끝하게 하고 누가 봐서도 재밌게 하네, 이런 거를 보여주면은 지금 묶여있던 뭐 불합리하는 것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 하나 생각하지 말고 나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 누워 쓰레기는 사실 나올 것도 없습니다. 뭐 비닐봉지 하나 정도인데 그거 쉽게 그냥 갖고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국적으로 촬영을 진짜 많이 다니잖아요. 눈에 너무 많이 보여요. 물론 이제 생활 쓰레기가 95%인데 낚시 쓰레기가 2, 3% 보이는데도 누워 쓰레기가, 붕어 낚시 쓰레기도 많지만 누워 낚시 쓰레기도 보인다는 거죠. 그게 문제거든요.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직업으로 선수로 성공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걸 하기 위해서 시합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시합을 하는 건데, 젊은 후배들한테 일단은 자기가 이제 잘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면서 경제적인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을 때 도전을 해보고, 이게 내 길이다 싶으면은 이제 거기에 매진을 하는 거고, 한 몇 년을 해보다 아니면은 그냥 취미로 갖는 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현실상 이제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네. 뭐 이거는 저 계속 어디 가서도 많이 얘기했던데 생활이죠. 지금 뭐 낚시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죠. 뭐 이게 산소 같은 공기 같은 건데, 저는 진짜 자고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하고 하면은 90% 이상이 낚시에 관련된 일과 생각과 이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이게 떼놓으려고 해도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낚시를 계속 하고 있겠죠. 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현역에는 있고 싶어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후배들이 봤을 때는 많지만은 이제 미국 프로들이 봤을 때 거의 이제 50에서 60살 그 사이가 거의 피크거든요. 미국 프로들이요. 아직까지는 제가 그 나이 되려면은 좀 남아 있으니까 10년 뒤에는 뭐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프로 토너먼트를 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그냥 낚시는 계속 하지 싶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녀 여성앵글러 자칭 지깅
뱅걸 최은정입니다. 와. 그 저는 낚시를 처음 시작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부모님이 바닷가 분이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낚시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하기 싫어했대요. 같이 가기 싫어하고. 근데 이제 나이 먹고 제가 더 하고 다녀가지고. 저 지금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바다를 주로 낚시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베스트 토너먼트를 경험을 해보고 프랭글러로서 그냥 프로 게임에 대한 이렇게 로망? 되게 멋있다. 저건 감히 하지 못하겠지? 그런 걸 지금 제가 도전을 하고 있어요. 낚시하다가 기억에 남는 재밌는 순간이 사실 저보다 누가 봐도 잘하시는 프로님인데 제가 더 잘났거나 더 큰 걸 낚았을 때 그럴 때가 사실 되게 기억에 남지 않아요? 아 그게 토너먼트의 또 묘미이기도 하죠. 그쵸. 맞죠. 네, 사실 베스트 토너먼트에 도전을 하면서 또 평일에는 평일 주말에는 촬영도 하지만 되도록 평일에 개인적인 제가 좋아하는 빅게임 낚시 진락을 좀 다니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질문 제일 많이 와요. 예, 은정 씨한테 낚시란 무엇인가요? 이제 이 정도 나이 먹으니까 많은 걸 함축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제 2의 저의 가정? 제가 아직 시집을 못 가서 또 다른 이제 내 여자들 시집 가면 새로운 가족이 생기잖아요. 그걸 이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한테는 낚시가 가장 중요한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요. 낚시 때문에 시집을 못 간 걸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징크스나 버릇은 없는데 굉장히 이 바람에 머리 흩날리는 걸 되게 싫어해요. 유독 싫어해서 제가 항상 이렇게 포니테일을 하고 있는 게 머리 깡 묶고 선캡을 쓰는 이유가 바람에 휘날려서 막 이렇게 머리카락이 얼굴에 막 닿으면 집중이 안 들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머리 스타일을 꼭 이렇게 하고 낚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MLF가 사실 저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정말 큰 대회예요. 하지만 저한테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좋아하는 바다 낚시도 지금 전무후 그냥 스케줄도 안 잡고 당연히 이 토너먼트란 베스트 토너먼트라는 경험을 많이 해보신 오랜 생활 동안 프로 게임을 뛰신 프로님들을 제가 감히 이긴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몇십 년의 낚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임하는 자세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몇 프로님들은 긴장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종필이라고 하고요. 현재 LFA하고 KSA 그리고 MLF 토너먼트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번 게임에 되게 힘들어가지고 그냥 내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습하기 전과 연습을 못한 채로 일전 토너먼트를 겪고 나니까 자기 반성 이런 것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한 달 열심히 했는데 하고 나서야 라고 깨닫는 그런 계기가 돼서 그간 연습해왔던 연습했던 것처럼 이번 이전은 후회 없는 성적에 상관없이 좀 후회 없이 게임을 좀 치르고 싶네요. 케이스하기는 아니고 기존에 많이
해줬던 태클들인데 스위밍 시키는 이렇게 22쯤 되면 상당히 잡기가 힘들어지는 계절에 바뀌는 시기가 되면 아침 저녁으로 피딩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 시간을 그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들 이제 거의 스트럭처 주변에서 떠있기 마련인데 그런 녀석들을 좀 잡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제가 알고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태클로 스위밍을 한번 시켜서 연습 때 좀 결과가 있었으니까 다음 모니터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싶네요. 더 번창하고 크게 되시길 빌게요. 현재 베스트 프로리그를 뛰고 있지 않는 아마추어 박찬주입니다. 농담이고요. 원래 LFA 소속이었다가 협회 게임을 안 뛴지, 그러니까 정규 게임 가입을 안 한 지 한 2년 정도 됐고요. 올해 어떻게 운 좋게 MLF 선발전 엔트리에 들게 돼서 이제 MLF에 집중을 하고 있는 박찬주입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는 주변 친구들 때문이에요. 원래 어릴 때 저희 완전 시골 출신이라 어릴 때 뭐 붕어낚시 같은 건 좀 해봤는데 전문적으로 하게 된 거는 그 박성환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네. 큰 거 잘 쓰는 그 친구가 저랑 스케이트보드를 같이 오래 탄 친구인데 그 친구랑 주변에 몇 명들이 먼저 낚시를 시작하고 저 낚시하자고 엄청 꼬셨어요 저를. 근데 제가 안 하겠다. 난 낚시를 하면 이 지경이 될 줄 알았기 때문에 참다가 늦지막히 시작했습니다. 한 30살쯤에서 경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돈이죠. 투자입니다. 투자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자본이 들어간다면 법 개정하고 이런 제반 여건들 우리나라 안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 근본적인 문제는 투자라고 봅니다. 근데 투자가 자본이 들어오려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영향력도 없고 자본도 없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되는 대회라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낚시가 미디어에 노출되는 많이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낚시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낚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이 개선되는 게 선행이 되고 투자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선발이 돼서 미국을 간다, 불법 체류할 겁니다. 농담이고요. 실질적으로 억 단위 이상이 들어가요. 미국에서 낚시만을 하려고 했을 때 계산을 해봤을 때 억 단위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나 또 자본의 문제이고, 죄송합니다. 고윤중 프로가 눈치 없이 전화를 했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1년간 게임을 베스트 토너먼트를 참가를 하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이 필요할 거로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가게 되더라도 미국에서 사실 선행으로 가셔서 엄청 고생을 하시다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양영곤 프로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반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힘들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한 3년, 4년 전부터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프로들을 꾸준하게 지금 미국으로 보내고 있어서 그중에 뭐 타쿠미토라든지 킴켄이라든지 이런 프로들은 지금 성적을 내고 있는데 한 3년 정도 걸렸잖아요. 3년간 누군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10명 이상이 갔는데도 그렇죠. 아무리 낚시라는 게 실력이 있지만 운이라는 거가 존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두드려야지 문이 열리는 거니까 이 정도의 시간과 자본이 투입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질문에 대한 답이 맞는지는 맞습니다. 원래는 저는 음악을 좀 틀어놓고 낚시를 하는 편인데 이번 MLF 선발전에서는 방송국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음악을 못 켜서 좀 힘들고요. 징크스는 따로 없고요. 좀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서
1라운드에서 실수가 좀 많아서 2라운드에는 실수를 줄이고자. 실수라고 이거야말로 진짜 운인 것 같은데 정말 얕은 지역에서 가벼운 루어로 가벼운 라인으로 공략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 칼바위 같은 이런 지형에서 낚시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째고 들어가서 바위에 닿는 순간 터져버리니까 이건 사실 실수라기보다는 정말 낚시에서 운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가 뭐 저는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이 운이 들어가는 요소가 있어서 또 재밌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징크스는 따로 없어요. 1라운드 첫째 날 번호표 꼴번 20번 뽑고 컷오프 통과해서 둘째 날 10번 뽑고 2라운드 내일 첫째 날 19번 뽑았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진짜 인생이죠. 직업도 조구 회사에 있고 주말에도 낚시하고 있고 일주일 내내 낚시 관련된 머릿속에 그걸로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낚시죠. 개인적으로는 그냥 낚시만 하고 살고 싶은데 아직 안 되니까 낚시가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미국에서 그 몇만 명이 있는 그 스타디움에 웨이인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뭐 연습은 언제나 잘 돼요. 저는 안동에서도 그렇고 의암동에서도 안동 굉장히 잘 됐거든요. 네.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잘 해야겠죠. 낚시 중고 거래는 줄피싱. 줄피싱 화이팅! 칠피싱 화이팅! 낚시 장비 중고 거래는 줄피싱